매년 뉴욕에서는요, 금융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지도 모르는 최고의 스타트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. 바로 핀테크 혁신 연구소의 데모데이인데요. 올해 현장을 뜨겁게 달군 주인공은 단연 AI였습니다. 지금부터 그 혁신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자,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.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액센추어가 이렇게 말합니다. 생성형 AI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금융 서비스를 훨씬 더 크게 바꿀 거라고요. 이게 그냥 조금 더 편리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산업의 판 자체가 뒤집히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. 그럼 이 엄청난 변화, 대체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? 보통은 실리콘밸리를 떠올리시겠죠? 근데 놀랍게도 핀테크, AI의 새로운 수도는 바로 뉴욕입니다. 왜 그런지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 숫자, 30%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2024년에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핀테크 투자금의 무려 3분의 1이 뉴욕 딱 한 곳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얘기예요. 이미 무게의 추가 완전히 기울기 시작한 거죠. 금액으로 보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. 49억 달러. 2024년 단 한 해 동안 뉴욕에 있는 핀테크 회사들이 끌어모은 돈인데요. 이게요, 기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를 포함해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. 근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투자의 성격 자체가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게 보여요. 2024년만 해도 전체 벤처 투자 중에 AI 분야가 한 30% 정도였는데 2025년 들어서는 그 비중이 거의 50%까지 치솟았어요. 불과 1년도 안 돼서 AI가 뉴욕 핀테크 투자의 심장부가 된 겁니다. 자, 뉴욕의 중심이라는 건 알겠습니다. 그럼 왜 하필 지금일까요? 왜 지금 이 순간이 이 거대한 금융 산업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걸까요? 이 말은 사실상 기존의 금융 강자들한테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 같은 거예요. 이제 혁신을 이해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고 또 키워나가는 능력. 이게 그냥 잘하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는 뜻이죠. BNY 멜론에서는 이 변화를 AI 물결이라고 부르는데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AI가 그냥 특정 업무를 편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예전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밑바탕이 되는, 그러니까 판 자체가 바뀌는 근본적인 플랫폼의 변화라는 겁니다. 그래서 BYNB 멜론의 사락 파트너 약이 앞으로의 혁신을 이끌 3가지 핵심 기둥을 제시했는데요.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지능형 자동화입니다. 말 그대로 금융을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또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. 이걸 대표하는 스타트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죠. 대표적인 예가 카도 AI입니다. 7조 달러,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사무신용 시장이 믿기 어렵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스프레드시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대요. 카도 AI는 바로 이 비효율적인 과정을 자동화된 플랫폼으로 싹 통합해서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일,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알파 창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아이언베스트는 보안 분야의 자동화를 보여주는데요. 기존 방식의 허점은 로그인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따로 놀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 틈을 파고들 수 있었죠. 아이언베스트의 액션 아이디는 이 둘을 아예 하나로 융합시켜버립니다. 비유하자면 열쇠를 가진 진짜 주인만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사람과 행동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. 사기가 끼어들 틈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. 자동화로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. 바로 신뢰의 문제죠. 여기서는 사용자 경험, 안전, 그리고 이 신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. 사실 AI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하겠어요?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? 실제로 기업에서 진행하는 AI 프로젝트의 무려 95%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냥 멈춰버린다고 합니다. 왜냐? AI가 있지도 않는 사실을 지어내기도 하고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.
개인정보를 유출할까봐 걱정되고 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도 못하니까요. 라이저 같은 회사들이 바로 이 신뢰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. 작동 방식을 보면 아주 똑똑해요. 먼저 AI 에이전트가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딱 가로채서 보호하고요. 외부 모델로 절대 넘어가지 않게 막아버립니다. 그런 다음엔 AI가 내놓은 답변이 진짜인지 팩트 체크를 해요. 만약 오류가 발견되면 제대로 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피드백을 보내는 거죠. 이런 꼼꼼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책임감 있는 AI가 탄생하는 겁니다. 팔리프리즈마는 AI를 위한 품질 관리 전문가, 일종의 디지털 워커를 제공하는데요. 이 디지털 워커가 하는 일이 뭐냐면 AI가 좀 애매한 상황에 놓였을 때 대충 추측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할까요?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. 덕분에 사람은 꼭 필요할 때만 개입하고 비용은 최대 90%까지 줄이면서도 AI의 신뢰도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죠. 자, 드디어 마지막. 세 번째 기둥입니다. 이건 어쩌면 금융계가 마주한 가장 거대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과제일 수 있어요. 바로 수십 년 된 낡은 기술, 이 레거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일입니다. 지금 금융 시스템의 아주 깊숙한 곳에는 코볼이라는 정말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짜인 코드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.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걸 다룰 줄 아는 개발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58세라는 겁니다. 한마디로 시한폭탄이죠. 이 낡은 코드 안에 갇혀있는 귀중한 데이터들을 꺼내오지 못하면 현대 AI 모델은 무용지물이니까요. 블록 같은 회사들이 바로 이 시한폭탄을 해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블루베 방식은 기존의 과정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. 예전에는 사람이 그 오래된 코드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바꾸고 테스트했거든요. 당연히 느리고 비싸고 실수도 많았죠. 근데 블루는 이 모든 걸 AI에게 맡깁니다. AI가 테스트를 만들고 코드를 변환하고 검증까지 계속 실행해요. 결과는요? 5배 더 빠르고 70%나 저렴해졌습니다.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죠. 런하우스도 조직의 AI 인재들이 가진 잠재력을 100% 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기초적인 도구예요. 비유가 아주 재밌는데 머신러닝 모델을 물고기라고 하면 이 물고기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더 큰 어항을 제공하는 셈입니다. 비싼 몸값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좁은 어항에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. 생산성이 5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대단하죠. 지금까지 세 개의 핵심 기둥을 쭉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? 핵심만 딱 집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혁신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. AI는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인간의 역량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. 지루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. 이게 바로 AI가 그리는 금융의 미래입니다. PGM의 만우주 고빈덴이 한 이 말이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. MIT나 스탠포드 같은 최고의 학교를 나온 인재들이 왜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나 정리하고 있어야 하냐. 금융산업을 다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자.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. AI를 통해 금융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산업으로 만들자는 열망이 느껴지지 않나요? 오늘 우리는 AI가 금융이라는 거대한 산업의 규칙을 어떻게 새로 쓰고 있는지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산업의 규칙을 넘어서 AI는 돈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